안녕하세요. 김은영 약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일반 직장인이라든가 아니면 공직사회나 이런 것들 뭐 구분하지 않고 다 포함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반 직장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까지 이제 이런 부분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공직사례, 저희가 이제 행정사기 때문에 일반 뭐 직원들이나 이런 분도 있지만은 공직을 좀 포커스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공직사회에서도 이제 갑질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피습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갑질 신고건에 대해서 많이 의뢰를 하시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내가 밑에 직원들한테 갑질을 당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이제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이제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조금 얘기할 부분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내부에서 조사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절차상 하잖아,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공직사회에서 예를 들면 뭐 사무관이 됐든 서기관이 됐든 밑에 직원들하고 일을 하다가 부당하게 이런 분들 말씀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당하다고 이제 해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이런 조사 과정들이 너무나 이제 불공정하게 된다는 분들이 조금 이제 왕왕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뭐 경찰 조사도 마찬가지고, 뭐 형사사건에서 뭐 검찰이나 경찰 조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행정기관 내부에서나 아니면 일반 회사에서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뭐 인사위원회가 열리든 아니면 갑질위원회가 뭔가를 이제 열리든 공직사회에서 열리든, 조사하시는 분들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고 뭔가를 이제 투명하게 뭔가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면, 예를 들면은 신고한 사람들을 조사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주장이나 사실이나 제출하는 자료만 갖고 조사를 해서 그것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밑에 직원들이 뭔가 조사를 하고 만약 피해자가 1명, 2명, 3명이다, 뭐 4명이다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거 갖고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정말로 그런 것들이 내용이 다 이제 맞는지 아닌지, 진술이 이제 통일되는지, 뭐 일관적인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내용이 맞지 않거나 기억이 흐리거나 진술하는 내용이 조금 애매하거나 추상적이거나 이러면은 그런 대로 조사를 해서 증거가 없거나 진술이 미약하거나 이걸 기초로 해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진술이 조금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와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시 너네들 해서 그 조사 다 정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공정한 조사가 아닌 거죠. 신고를 한 사람들한테 팁을 주고 답을 주는 거죠. 이렇게 조사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신고한 것들이 제대로 맞는 건지 아닌지를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사하게 되게 되면은 이 사람 고발을 하나 이제 신고를 한 사람들도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신고한 내용들을 이제, 만약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누구를 굉장히 뭐 골탕 먹이거나 아니면 한편으로 이제 마녀사냥식으로 뭔가를 이제 음모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을 맞추거나 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뭐 3사람, 4사람이 입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버리게 되게 되면, 그러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줄 때는 정말로 각각 조사들이 정말로 이제 어떤 때가 타지 않는 상태에서 와서 그 내용을 진술을 받고, 이 사람들이 제출된 증거라든가 아니면 진술된 내용만 사실대로 듣고 그거를 기재를 해서 조서라든가 이런 걸 기재를 해서 그 내용 갖고 판단해서 기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조사 내용이 부족해, 조금 추상적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춰갖고 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갖고 와서 그거를 제출해야지, 이런 식으로 진술해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팁을 주거나 답을 주거나 하는 것들은 공정한 조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는 혹시라도 이런 케이스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조사관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또 이제 과도한 징계 처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또 소송 심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이런 부분을 또 다퉈야 되고 하는 어려운 점이 이제 많이 있으십니다. 또 그렇게 해서 한번 공직사회에서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이제 매장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하게 되게 되면은 좀 앞으로 진급이라든가 여러 상황에서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시고 그런 부분이 혼자이심으로 안 된다면 이제 전문가들에서 도움을 받아서 자문을 받고 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기업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새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신설이 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관한 특히 이제 공직사회 내에서 있는 갑질 관련된 어떤 조사 과정상의 이제 공정한 조사 과정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두서없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얘기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